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는 책 카피로 교회 표준 회의법이 발간됐습니다. 네, 이 책의 저자 한국교회법 연구소장 소재열 박사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책에 적혀 있는 카피가 일단 인상적인데 회의를 진행할 줄 모르면 리더가 될 수 없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단체의 리더는 여러 가지 자격 요건, 구비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그 리더는 그 단체 구성원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리더라고 한다면 가르치려 한다거나 네.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늘 경청하는 자세와 상대방을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의견을 달리한 사람들을 이제 설득시켜서 하나의 집약된 결론을 도출해내 공동 핵심 가치를 추구하는 그 인도에 가는 것이 리더의 중요한 자격 요건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나온 책을 보면 이제 리더로서 소양을 기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이 회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장이 회의를 개회할 때 개회하기 전에 회의를 어떻게 소집할 것인지 회의 소집 절차가 적법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 법적 요건들, 네. 개회를 선언한 이후 어떤 안건을 결의할 때 그 결의 방식이 적법하는지,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회의를 마치고 나서 그 회의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그 회의록이 어떤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지 않은가, 그 회의록에 대한 그 기록 실제에 관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알찬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책을 발간할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그동안 한국교회 그 분쟁의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한 네. 10년 동안 분쟁의 현장을 다녀보고 분쟁이 일어나면 거의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법정에서 진행된 교회 분쟁의 사례들을 연구하다 보니 90% 이상이 회의 결과에 대한 하자 문제, 네. 교회 종교단체 내부에서 회의를 진행하여 어떤 결론을 도출하는데 그 회의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진행되어졌다는 사실을 법원의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교회 분쟁은 그 회의의 불법성에 대한 문제라 그렇게 볼 틀림없겠습니다. 네, 또 그럼 궁금한 게 그렇게 90% 이상 되는 이제 예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기억나는 예시 하나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공동회에서 재산을 처분했다, 담임 목사를 청빙했다, 재산을 취득했다, 교단을 탈퇴했다, 그다음에 어떤 정관을 변경하는 그 공동회의 결의를 하는데 그 소집에 대한 그 절차적 하자가 문제였다거나 네. 그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인총회격인 공동회의를 통해서 교단 탈퇴나 정관 변경이나 재산을 처분할 때 그 처분 방식이 네. 하자가 있었다, 문제가 네. 있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거의 분쟁으로 이어집니다. 또 궁금한 게 많은 회사원들은 이제 회의를 하면서 또 회의를 느낄 텐데 올바른 회의가 되려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할까요? 그 회의를 하려고 하면 가장 지금 법원에서 가장 지금 문제로 지금 제기하면서 판례 법리로 지금 법원에서 확정된 내용들을 보면 네. 그 회의를 소집할 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집했는가? 네. 그다음에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하게 되었는가? 그다음에 개회를 선언하고 나서 어떤 안건을 결의할 때 중요한 안건들을 결의할 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적법한 방법에 의해서 결의되었는지 그런 문제가 쟁점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회의의 종류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 회의들이 있나요? 이제 보통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 단체 이름으로 어떤 결의를 할 때에 그 최고 의결 기관인 교인총회격이 있습니다. 네. 교인총회격인 공동의회가 있고 그 공동의회에서 의결 기관으로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결정되고요. 그다음에 공동회에서 어떤 의결이 결정이 되면 그걸 집행하는 당회, 재직회, 그다음에 어떤 속회인 여전도회, 남전도회, 청년회, 네. 주일학교 여러 회의체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회의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회의가 비슷한 말을 계속하면서 공전하는 그런 회의를 싫어하잖아요. 예. 회의가 왜 중요하고 어떤 기록을 남기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를 오고 가게 만드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한다면 우리가 좀 더 좋은 회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의를 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단체의 권리 의무의 지위가 부여되면서 그 단체가 결정하는 그 결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 단체에서 어떤 안건이 결의될 때에 그 결의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네. 교회 이외 종교단체 제2의 제3자를 상대로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에
그 단체의 결의가 적법 절차의 요건이 갖추어짐과 동시에 그 결의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거. 네. 그래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그 결의를 통해서 제3자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그 회의를 마치고 나서는 그 결의 내용을 법적 요건에 맞춰서 정확하게 회의록으로 남겨놔야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무슨 내용이 어떻게 결의되었는지에 대한 입증력은 그 회의록을 통해서만 밝혀진다는 거. 그래서 회의록은 회의 결과에 대한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록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다 보면 아무래도 회의의 내용도 좀 더 알차지고 그리고 내실 있는 내용으로 채워지겠네요. 그렇죠. 회의록이라고 하는 것은 결의된 내용대로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잘못된 결의를 하게 되면 잘못된 회의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렇죠. 올바른 회의록으로 남기려면은 그 회의록의 근거가 되는 그 회의체에서 정확한 어떤 적법 절차의 요건에 따라 결의되지 아니하면은 그 회의록도 결의된 대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록된 회의록이 잘못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회의가 결의돼야 되고 결의된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제 깨우치게 되는데 책의 내용을 다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최 근래 제가 상담받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교회에서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당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회가 결의되지 아니하면 공동의 중요한 공동회가 소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당에서 공동회 소집 결의를 할 때에 이제 소집 정족수가 있거든요. 당회원 장로들이 몇 명 출석해야 그 당회가 성립되는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장로교 교단에서는 장로 과반수가 출석하여 당회를 소집한다. 이제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 과반수에 대한 개념 이해를 잘못해서 4명인 당회원인 장로가 있는데 과반수는 이제 3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2명, 2명으로 착각해가지고 당회를 했는데 그래서 공동회를 소집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결의했는데 당회가 위법이니 공동회 소집 자체가 불법이어서 교회가 큰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를 제가 봤는데 그것은 곧 담임 목사가 당회 소집에 있어서 회의법에 대한 정족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교회가 엄청난 분란과 분쟁이 발생되는 사례, 그런 네. 사례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져오신 책을 보니까 내용이 꽤 두꺼운데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더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제 이 회의록, 이 교회법에 대한 이 회의록, 이 책에 담지 못했던 네.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는데 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원론적인 원뿌리 기둥만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제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사례인데 담임 목사나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 담임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교회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회의를 진행할 때 지금보다 훨씬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교회에서 좀 은혜로운 회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더 기울여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회의는 예. 이제 그냥 사람들이 이제 무시하고 뭐 회의가 필요하느냐, 그냥 목사님 그냥 회의를 했다고 네. 생각하면서 기록으로 그냥 기록만 남겨놓으세요. 네. 은혜로울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회의록을 내놔야 되고 회의가 정확하게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회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의록을 남기면 그 총 몇 년 정도 보관해야 되는지도 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회의록은 영구 보존입니다. 네. 이 회의 결과에 대한 입증력이 회의록이기 때문에 네. 특별하게 그 회의록이 분실되었다든가 기록하지 않았으면 모르지만 분실되지 않았다. 그 외에는 평생 영구 보존해서 회의 결과를 입증하는 좋은 입증력이 됩니다. 네. 네, 오늘 나눈 말씀들이 교회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각 교회마다 분쟁은 줄고 지혜를 모으는 논의가 늘어나는 회의가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